자, 오늘은 미국의 재테크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국과 비교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통계가 주로 언제적이냐면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미국인의 통계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미국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앞으로 5년 뒤에 한국의 통계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한국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70%의 미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미국은 현재 2018년 10월 달에 현재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1760조예요. 이게 한국의 GDP 수준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도 대출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빌린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대출을 갚은 비율을 보니까 총 38%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대출을 갚고 6명은 못 갚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30% 정도. 두 번째, 미국인들의 46%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약 한 30% 정도만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저축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는 미국인들의 90%의 사람들이 살 형편이 안 되는 대로 무리하게 물건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90% 이상. 이건 거의 뭐 100%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할 때는 자기가 버는 돈 안에서 예산을 쓰고 예산을 정하고 물건을 소비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소비하고 급여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런 지출을 해결하는 이런 게 있죠.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미국인들 중에서는 97%가 처음 계획했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15년 상환으로 대출을 갚기로 했으면 만기가 가까우면 은행이나 대출회사들이 만기를 연장해 주죠.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면 2,000만 원 대출 받으라고 하고 2,0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하면 3,000만 원 대출 받으라고 해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그 이유는 뭐냐면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대출 회사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만약에 받았으면 그 기간 안에 상환을 해버리는 게 좋고 가능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뭐 5년이나 10년, 뭐 7년 요 안에 갚는 게 좋겠죠. 그러면 대출 상환을 위한 저축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88%의 미국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기 전에 카드 빚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카드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들, 즉 파산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소수 약자들이죠. 최소한 이런 상황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다 금융 사기죠. 그래서 자기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남의 돈을 빌려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70%의 미국인들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는 거예요. 보통 한간의 속설은 뭐냐면 유언장을 남기면 빨리 죽는다 이런 뭐 속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죽으려면 유언장이라도 남기고 죽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미리 알려줘야 남은 상속자들이 빚이 있으면 빚을 해결할 거고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일곱 번째, 90%의 항공사 있죠. 항공사 마일리지가 사용되지도 않고 없어져 버린대요. 줘야 되는 돈이니까 없어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어때? 돈은 회사에 들어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익으로 처리도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90%의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이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마일리지는 꼭 이용을 하셔라.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일리지 때문에 카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8번째, 40%의 미국인들은 지금 당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을 못 버틴대요. 이번 달 25일 날 월급 들어올 거를 미리 다 썼죠. 월급이 딱 들어오면 지난달 썼던 한 달, 두 달 동안 할부로 신용카드로 썼던 돈을 다 결제를 하고 나면 제로죠. 현금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 또 갑을 해서 쓰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신용카드를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데 이게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어린애기가 넘어갈게요. 8번째,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할부금을 많이 쓰는데 한 달에 월 49만 원씩 낸대요. 열 번째, 요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인들 60% 이상이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연체한다. 한 5% 정도 연체되면 굉장히 심각한 연체 상황이기 때문에 60%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56%의 미국 사람들이 비상사태라는 건 늘 얘기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실직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신용카드를 쓰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를 쓰겠다는 거죠. 자녀를 둔 미국 부모 중에 91%가 아이들의 교육자금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자녀들 결혼할 때 돈을 대주나요? 안 대주나요? 미국은 안 대줘요. 결혼자금을 대주는 대신에 뭘 대주냐면 교육자금, 컬리지 펀딩을 대줘요. 우리나라는 교육자금도 끝까지 해결해주고 결혼자금까지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들,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가 파산이 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자녀들의 교육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자금을 위해서도 저축이나 투자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않든가. 마지막으로 80%의 미국인들은 막연하게 은퇴를 하면 지금보다 생활 수준이 좋아질 거다라고 해요. 은퇴라는 거는 돈을 이렇게 벌다가 수입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은 계속 써야죠. 그러니까 이만큼 부족함이 생기는 거지. 막연하게 은퇴 이후에 아주 여유롭고 멋있는 은퇴 생활이 된다는 것은 그 환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인들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